네, 안녕하세요. 연극영화과 입시 아름다운 동행 5번째 편으로 오늘은 수상과 외부 활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포케아트 원장 이상민이고요. 우리 이미철 선생님, 네. 그리고 저희 학원 연기반 출신으로 동국대 지금 재학 중인 특별 게스트 초대했습니다. 현혜림 씨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어색한 분위기와 비를 쫄딱 맞고 온 거를 뚫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이제 수상이나 외부 활동 이 부분이 연극영화과 입시에서는 정말로 중요하고 제가 반드시 촬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진짜 애들이 많이 여러 가지 실수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연기반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희철 선생님, 연기반이 수상이나 외부 활동이 어떤 도움이 좀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현황이나 상황. 일단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젊은 연극제 독백 연기대회라든지 뭐 세종대에서 열리는 액팅 베스트 1 그리고 최근에는 서경대에서도 이런 독백 대회가 새로 생겨나고 있는데 예. 이 진행되는 과정이 입시 과정이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완전 똑같죠. 네, 그리고 거기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예. 어떤 장소에서 시험을 보고 어떤 교수님들이 돼 있고 어떤 분위기인지를 지금 현역에서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시나 정시 때 준비하기 이전에 그런 분위기를 한번 겪어볼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거를 어느 정도 생각해 갈 수 있다는 게 일단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수상을 하면은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게 분명히 플러스 되는 요인이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뭐 세종대 같은 경우도 액팅 베스트 1에서 수상을 한 친구들 뭐 대상, 금상, 은상, 동상까지 만약에 수상을 하게 되면은 이 학교 입시를 볼 때 이제 특별 전형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일반 전형으로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으로 수상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은 보지 않고 2차 시험에서만 이제 보고 있고 경쟁률이 일반 입시에 비해서는 훨씬 낮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는 있는데 대신 거기 있는 친구들이 이미 본인처럼 어디 가서 수상을 해갖고 온 친구들이나 외부에서 경력 활동에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난 친구들끼리 경쟁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게 1차를 갖다 안 보고 그냥 2차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네. 전형에서도? 네. 그 대단한. 일반 전형에서는 아니고 일반 전형은 1차, 2차를 다 보는데 네, 그렇죠, 특별 전형에서는 2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있던 세종대 같은 경우는 예. 1차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은 2차를 2번을 봐요. 예. 네. 그래서 한 번 가서 일반 전형 2차 시험을 보고 특별 전형 2차 시험을 보고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렇게 해서 중복 합격이 될 수도 있고 한쪽에만 합격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가 시험을 보고 교수님들한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생길 수 있는 기회니까 만약에 수상을 하게 되면은 수상했다고 해서 특별 전형만 보는 거는 사실 좋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외부 활동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연극제 연기 사수상을 했다든지 그런 다양한 활동들에 고등학생들이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도 대학 갈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방송에 좀 어디 통해가지고 네. 완전히 그냥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어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한 그런 경우가 아니라 네. 일반 학생인데 이런 우리가 뭐 이렇게 너를 데뷔시켜서 하면 너가 대학 가는데 좀 유리하다 이런 식의 어떤 외부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결정적으로 되는 게 있나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건 사실 반대 예. 되는 입장인 게 예.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그 경력들이 충분히 누적돼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입시 준비할 시간 없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대학은 가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물론 그렇게 특별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다가 어떤 그러한 유혹 때문에 그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마다 특별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출해야 되는 이제 서류들이 있는데 그 서류를 잘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활동을 몇 년 이상 해야지 쌓을 수 있는 커리어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지금 잠깐 유혹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 깊이 들어가는 방송에도 등급이 있다시피 여기서는 뭐 상사 방송사 중에 조연급으로 3편 이상 돼야지 지원할 수 있거나 혹은 상업 영화 중에 조연 이상으로 몇 편 이상 개봉된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이어야 돼요. 아,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간단하게 단역이라든지 뭐 작은 역할들로 나왔던 드라마들은 사실 그쪽에서 이 특별 전형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 신경 쓰기보다는 사실 그냥 입시를 준비하고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런 유혹보다는 그냥 본인의 실력을 쌓아서 입시를 준비하는 편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실제로 교수님들이 뭐 제가 학생이 뭐 어디서 활동했다 이렇게 크지 않은 몇 편 이렇게 출연했다는 거를 뭐 이렇게 자기가 입시에 내세운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쵸. 예.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교수님이 뭐 방송을 보고 아, 이 친구는 어디 나왔던 누구고 아, 정말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매력도 있고 잘하는 친구더라 라고 보일 정도의 역할이라든지 작품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닌데 들어오면은 사실 그게 메리트가 없어요. 그거보다 정말 잘하는 친구들을 왜냐면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그 전형으로 오는 친구들 중에서는 정말로 이 연극 쪽에서 뭐 독백대회를 나가서 수상을 했고 그런 친구들이 일단 방송이나 영화 쪽 연기랑은 이 연극 연기랑은 확실히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장호흡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이 사실 플러스가 된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되게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입시를 위한 활동, 그러니까 활동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건 당연히 좋죠. 근데 입시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만들려고 하는 또는 누가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식의 활동은 사실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 예림 씨는 동국대 연기과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네. 어때요? 뭐 수상특기자나 외부활동 경험자가 좀 많은 편인가요, 학교에? 아니요, 저는 저도 그렇고 저도 외부 활동을 안 한 상태에서 저도 학교를 들어왔는데 제 동기들도 그렇고 저도 사실 좀 겁먹었었어요, 들어오기 전에. 나만 너무 이게 너무 없는 거 아닌가. 다른 친구들은 뭔가 많을 것 같고 근데 막상 들어오면은 다 저랑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다 그냥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알아가면서 이제 서서 이제 넓혀가는 시기인데 뭐 물론 뭐 입시할 때부터 아니면 뭐 전부터 뭐 뮤지컬 노래 경연대회를 나간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몇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그런 걸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그래도 이제 그리고 또 연예인으로 이렇게 오는 친구들은 우리가 이미 아는 친구들이 많죠. 그쵸. 예, 저도 뭐 그 대학원에 있을 때 누가 온다 그러면서 소문 막 굉장히 기대하다가 동국대 저 중앙대 같이 붙었다 그러면 아 중앙대 가겠네 이러고 그랬던 그만큼 확실히 지명도 있는 사람들이죠 뭐. 그쵸. 예. 저 시절 때는 뭐 고아라 이랬는데 정말 옛날이네요. 지금 몇 살이나 되셨을지 그분이 하여튼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연기 관련된 상황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과는 그 외부 활동이 저는 그 소신껏 외부 활동에 대해서 좀 약간 무용론자 외부 활동이 필요 없다라고 그 주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증거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한예종 그 영화과 특별 전형에는 영상 우수자 전형이 있어요. 그 영상 우수자 전형을 이제
그 정원을 5명 뽑는 걸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수상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거의 뭐 청소년 영화제 대상급, 그것도 연출을 해야 되고, 뭐 연출이 아니라 촬영이면 뭐 안 되고 이런 그 기준들을 보면 정말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게 2년 전에 더 강화됐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조건을 충족시킨 학생이 예를 들어서 20명 정도 넘는다고 칩시다. 한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가 시험을 원서 접수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렇게 저를 상담 많이 오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미 뭔가 자기네들이 좀 특별하고 합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좋지 못한 건 뭐냐면 그 특별 전형 밖에 지금 준비를 안 해온 경우가 많아요. 내신이 막 엉망진창이고 영화 찍는다는 핑계로. 제가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그 치열한 조건을 충족시켜서 들어온 25명의 학생이라 칩시다. 그 중에 교수님이 그 영화를 봐요. 그 제출한 서류를 보고 면접에 부르는 학생이 작년, 재작년 다 5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 한두 명 다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재작년은 무조건 5명이었고요. 작년도 거의 5명이었을 겁니다. 나머지 20명은 면접이 아니라 시험도 못 보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거를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학생은 굉장히 기대에 차 있어요. 한예종 거의 반은 붙은 거라 생각해요. 특히 자기가 대상 받았거든. 근데 다른 애들은 금상 받았는데 나 대상 받았으니까 자기 합격할 거라 생각하는데 서류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교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실기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불합격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명 중에 3명을 뽑은 게 팩트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입시는 팩트에 근거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예종 특별전형 영상 그 특기자 전형은 정말로 그것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뭐 다른 어떤 내신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수능 준비도 하는 와중에 이제 수학 특기자를 지원하는 건 가능하겠으나 그 인원에서 결국 5명이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 한예종 영상 특기자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 특히 그거 상해 우열로 따지는 거 아닙니다. 뭐 대상했다고 해서 뽑고 뭐 금상이라고 해서 안 뽑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자격이 되면 교수님들이 영화를 보고 자기소개서나 서류를 보고 그 친구를 만날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수상의 어떤 그 우위로 따지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종이죠. 결국 학생들이 그러면 학종 있지 않냐. 학종에 여러 가지 외부 활동이나 내부 교내 수상 경력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과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일반과라면은 수시에서 학종 논술밖에 없잖아요. 그럼 학종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연극영화과는 특히 영화과는 실기 전형이 따로 있잖아요. 실기 전형이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 10명, 뭐 당국대 한 7명, 뭐 국민대 19명 이런 식으로 뽑는다고 하면 수시 선발하는 인원 중에 거의 대다수를 실기 전형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도 있고 실기도 있는 게 아니라 실기 전형이라는 게 존재해버리는 순간 학생부 종합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다른 학과에 비해서. 그래서 거의 뭐 한두 명, 많으면 3명 이런 식으로 밖에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실기 전형이 존재하는 이상 그 학생부 종합에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줄어든다. 실제로 각 대학들이 영화과는 학종을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적다고 해서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합격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동국대 두드림 전형, 뭐 경희대 레오르네상스, 뭐 여러 전형들이 있죠.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도 합격생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양대 연극영화과도 저희가 학생부 종합 합격생이 있죠. 영화과를.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거 하나를 보고 학생부 종합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성적은 낮아도 돼. 내신 관리는 안 해도 돼. 뭐 모의고사는 안 해도 돼. 이런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관리가 철저히 되는 한해서 우리가 실기 전형을 준비하거나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거는 찬성하지만 그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정확하게 입시 요강을 따져보고 준비해야 된다. 특히 무턱대고 실기만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이 영화과는 성적이랑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들은 그 밸런스가 중요하지. 뭐 하나를 갖다가 포기하고 다른 쪽에 내가 이렇게 실기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순진한 계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영화과, 연기과 얘기를 쭉 했는데요. 그 연기과에 관련돼서 수상이나 외부 그 활동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철생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방금 전에 원장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딘가 가서 수상을 하고 자기가 외부에서 활동을 했다는 게 그 다가 아니거든요. 사실 입시를 볼 때 어떤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작은 요인인 거지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런 거에 좀 휩싸이지 말고 연기과도 마찬가지로 내신, 실기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예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동국대 입시할 때 동국대랑 성대랑 예대 다 합격했잖아요. 네, 대단한데 그 여러 가지 어떤 입시를 경험하고 합격해본 입장에서 네. 우리 후배들에게 좀 특히 수상이나 외부 활동 관련돼서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근데 아까 두 분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입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 뭐 입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걸 해야겠다. 이거는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외부 활동이 하나도 없이 학교 들어왔고 학교 들어와서 저도 이제 겁을 많이 먹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저 같은 애들이 다 전부예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학교에 들어오고 나서도 진행되는 오디션들도 되게 많고 교수님들께서 정보 주시는 것도 되게 많고 들어와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전부터 너무 막 거기에 연연해 해가지고 정작 자기가 집중해야 될 거에 집중 못하고 그건 너무 어리석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본인 딱 집중해야 될 거에 집중하고 너무 다른 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제 제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고 싶은 말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연극영화과 입시를 좀 교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들은 이제 주로 미국 유학을 갔다 오셨죠.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은데 미국 예를 들어서 명문대학을 생각해 봅시다. 뭐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교를 어드미션, 제가 경상도에서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어드미션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연예인을 뽑거나 감독을 뽑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연극영화과 입시를 공부할 만한 입학 허가를 줄 만한 학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입학 허가라는 거, 그거에 초점 맞춘다면 학생들이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렸을 고등학생의 어떤 나이에 지금 너무 먼 미래의 어떤 그 활동들을 미리 끌어와서 그런 어떤 멋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다양한 어떤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학생다운 것이 항상 정답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것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에서 답을 찾는 게 훨씬 더 그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뭐 성적 관리와 뭐 실기죠 뭐 연기를 열심히 해야지. 연기를 잘하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